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은 뭐 이것저것 다 어렵습니다만 그 재테크 시장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단군 이래로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답들을 합니다. 재테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인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가 그나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말에 되면 12월 결산법인들은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이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요. 저자를 모셨습니다. 피트 황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본명은 아니시죠? 네. 본명은 굳이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테니 여쭙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업이 치과 의사시더군요. 네. 치과 의사면 전문적인 일도 잘하실 텐데. 네. 투자도 잘하면 좀 반칙 아닙니까? 어떻게 배당주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상따라고 하죠.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오르는 주식. 네, 네. 내릴 때는 많이 내리지만 네. 그런 방법들을 다 이제 다 따라해보고 뭐 차트 보고 하는 것도 해봤는데 거쳐 오셨군요. 네, 예. 그러고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주식시장을 떠날까 하다가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니까 네. 이제 배당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다 더 매력에 빠지게 돼서 이제 지금은 배당주 투자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배당주라고 하면 연말에 배당을 꽤 많이 해주는 회사 이런 뜻입니까? 네. 대개는 배당주는 배당 받으려고 그럼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자 주니까 예금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당은 근데 매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대개 한 번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되게 12월 결산법인이 많으면 연말에 주식 들고 있는 주식 주인한테 주는데 네. 그럼 연말쯤 다가가서 사는 겁니까? 배당 투자라고 하는 게? 꼭 연말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통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말에 배당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말이면 언제예요? 즉 주식을 들고 새해 첫날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올해 마지막 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네.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이제 마지막 날은 휴장이니까 12월 30일 그 금요일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날은 12월 29일이 되는데 29일이 주식 거래하는 마지막 날이다. 네, 네. 예. 그럼 29일 날 주식 사면 돼요? 그런 실수를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결제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배당을 받기 위해 마지막 사는 날은 12월 27일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근데 실제로 그 27일에 배당락이 되고 나니까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지고 나면 28일에는 주가가 권리가 없어진 주식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 29일까지 사면 되는 줄 알고 옳다구나 하고 주식을 이제 떨어진 주식을 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보다 하루 전에 네. 그때 주식을 사면 네. 그게 이틀 후에는 진짜 내 주식이 되니까 네.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한다. 방금 배당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말은 주주 명부에 오르는 마지막 그 기준일 네. 그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지만 네. 그 다음날 주식을 산 사람은 하루 차이를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대략 배당 주는 금액 정도만큼 주가가 툭 떨어진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배당 100원을 받으려고 네. 1,000원짜리 주식을 샀다고 쳐요. 네. 그런데 1,000원짜리 주식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해서 잘 샀는데 그날 네. 그 다음날은 그럼 나는 100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생겼지만 그 다음날 주가가 9,000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1,000원짜리 900원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네네. 주식을 사서 100원을 배당 받나? 그런데 배당 받고 나서 주가가 900원이 되면 네. 뭐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쓸모없는 짓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배당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주가가 서서히 오르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오르기 직전에 주식을 먼저 사서 배당락이 될 때쯤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배당락이 되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900원이 되었다면 네. 시간이 지나면 1,000원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제 주가는 원래 회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은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들고 있으면 오릅니까? 꼭 저는 들고 있어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기업을 선택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데, 예.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이제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이야기 게 아니라 계절의 날씨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예측 가능성이 높일 수 있듯이 이제 그 배당을 잘 주는 회사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을 팔 때 물가가 인상하면 물가 인상분만큼 제품 가격 올릴 수 있는 회사라면 네. 배당도 물가 인상분만큼 증가한 배당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주식 주가도 오히려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회사를 잘 못 찾는 이유가 일반인들은 보통 화끈하게 오르는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식시장에 이런 우수한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다면 네. 즉 배당주는 미리 사서 갖고 있으면 배당도 주고 배당 받는 날짜 기준으로 배당락이라고 해서 주가가 턱 떨어지긴 하나 네. 뭐 그건 금방 또 회복은 한다라면 네. 그러면 어떻게 고릅니까? 그런 주식을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작년에 배당 많이 줬던 주식을 그냥 사면 돼요? 어떻게 고릅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생각하게 되면 예. 이제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그 회사의 성격이 과거에 배당을 잘 지급했던 회사는 갑자기 배당을 줄일 수는 없어요. 이게 배당이 그 주주 입장에서는 월급과 같아서 네. 월급을 깎자 그러면 일하는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액주주도 배당이 줄어들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예. 보통 배당을 잘 주던 회사들은 계속 잘 주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는지 쭉 뽑아놓고 네. 그러나 그 회사가 돈을 그래도 꾸준히 점점 매해가 갈수록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야 배당은 주는 걸 테니 네. 이익이 증가하는가까지도 확인해서 네. 이익이 감소하는 회사는 명단에서 지우고 그렇죠. 네. 그럼 남는 회사들 중에 배당 많이 주는 친구가 그래도 좋으니까 그 친구를 네.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가 골라보면 몇 개 없습니까? 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이제 거래소나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배당 관련 자료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확인해 보면 배당을 잘 주는 주식들이나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매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매수해서 뭐 음식을 팔거나 과자를 팔거나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회사가 어떤지 이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괜찮네요. 배당 많이 주는 것도 얼마나 줬는지 다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 네. 이익이 쭉 늘고 있느냐는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이런 재무제표를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한다면서요. 네.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낮다고 하던데 네. 왜 안 하죠? 그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똑같이 100원을 벌어도 다른 나라 기업들은 100원 중에 50원은 주주들한테 돌려주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원을 그냥 다 갖고 있거나 10원, 20원만 준다는 네, 거잖아요. 네. 왜 그렇죠? 그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주주나 오너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지분이 크면 배당을 많이 하면 자기 몫이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너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배당을 해봐야 이제 대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몫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금을 나누니까. 네네. 예. 실제로 근데 그 고배당주를 체크를 하다 보면 대주주 지분이 50% 이상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을 100억을 주면 50억이 내 돈 되는 거니까. 네네. 회사에 남겨두나 배당을 하나 뭐 마찬가지다 내후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네네네. 그런 뜻이군요. 네네. 예.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는 보통 전문 경영인을 두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가 회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사실상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이기 때문에 네.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기 때문에 굳이 낮은 지분을 이용해서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회사 내부에 유보하는 게 대주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약간 합법과 탈법을 왔다 갔다 하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지분이 5%밖에 없는데 내가 대표이사고 그래도 대주주면 네. 100억 원을 주주들한테 배당하면 나한테 5억밖에 안 들어오지만 네. 그 100억 원을 회사 안에다 놔두고 네. 그 돈으로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네. 뭐 이런저런 돈 쓰고 네. 뭐 어디 회사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하나 사서 우리 가족들끼리 골프 치러 가고 네. 그러면 그게 더 좋지. 굳이 5억 원을 빼서 세금 내고 그 돈으로 내가 골프장 회원권을 사려고 하면 힘들잖아. 이런 네, 계산인 네, 거죠. 네네. 다른 외국에 배당 잘 주는 기업들은 그럼 전문 경영인을 두고 대주주는 뒤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못한다. 네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배당 안 하겠네요. 이 경영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그렇진 않은 게 예. 국민연금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중대형 기업의 주요 주주로 국민연금이 등록돼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있고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 관리 규정에서도 배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좋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압박이 좀 심해질 거다. 네. 근데 이 배당이라는 게요.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게 그럼 좋은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배당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회사가 그렇다면서요. 돈 버는 건 쌓아두고 이걸로 기술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서 더 많이 돈을 버는 데 써야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건 축구로 치면 백패스하는 거다. 공 치고 나가서 골 넣어야지 왜 자꾸 주주들한테 돈을 되돌려주냐.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주들한테 돈 좀 주세요. 저희가 이 돈으로 투자해서 돈 더 많이 굴려드릴게요라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생각을 배당 투자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기업은 배당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데 네. 이제 그 자기 자금인 경우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의 자금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빌리는 방법이 있죠. 굴리는데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주는 거면 주식을 발행하면 배당을 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그동안? 이 배당주 이렇게 투자해서? 네. 어느 정도 버셨습니까? 좀 운이 좋은 편인데요. 예. 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이제 수익률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년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한 600% 조금 넘었습니다. 어이고.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동안 배당주라고 하는 게 네. 많이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배당은 많이 주지만 네. 뭐 그냥 그런 회사로 생각했다가 점점 시대가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네. 예전에는 저 투자 수익률 한 5%도 안 나오는 오피스텔은 건드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 5% 나오면 다들 사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네네. 배당주들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덕분이군요. 네네. 그러면 거꾸로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른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당주는 지금이 끝물일 수도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금리와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배당주가 채권이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권의 가치가 가격,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배당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네.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제 만약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배당이 일정한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만약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주가에 주가가 되돌아가겠죠. 안 좋은 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 그런 경우에는 기업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가 예. 이상.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만일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건의 가격을 제품의 가격을 상승해서 물가나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배당을 늘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배당을 잘 주되 시장 지배력도 갖고 있고 네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요? 그럼 우리는 가격표를 더 높여야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 네. 그런 회사는 뭘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시장 지배력 있는 이제 보통 버핏이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 있잖아요. 시장에서 독점력이 있는 독과점 회사? 업체거나 그다음에 뭐 그 버핏이 좋아하는 거 코카콜라나 뭐 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독점적 역도 있고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주는 배당만 많이 주는 주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잘 주지만 예.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찾아야 돈을 잘 벌어야 배당을 잘 준다라는 기본 원칙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매년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독점력이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니 네. 배당 주고 그럴 때는 배당을 많이 주고 1번, 네. 2번은 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그 두 가지만 확인하면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네. 괜찮을 거다. 네. 혹시 그럼 배당을 많이 주지만 이런 회사는 피하세요. 심지어는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도 이런 회사는 위험합니다라는 혹시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까? 혹은 비슷하게 투자하셨다가 나 사실은 좀 많이 이 회사에서는 돈을 잃었어요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세요? 네. 조심해야 될 거. 요런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소액주주들과 일반 배당주 투자자들과 동업을 하겠다는 의식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만일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BW라고 하죠. 네. 신주 인증거부 자체 같은 걸 발행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 회사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예.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대주주 지분을 강화시키고 싼 값에 주식을 이제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요. 예. 또 다른 비슷한 문제지만 다른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업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경영진이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 정책을 펴거나 실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예. 아니면 실적을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그런 의심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분 구조 같은 경우도 잘 그렇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인데 네.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네. 아들, 딸들은 있는데 물려주고는 싶을 것 같고 네. 그런 회사는 일단 투자할 때 좀 잘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옛날에 상속세법 구조상 그 마음을 먹고 그런 식으로 돈을 일감을 몰아줘서 네. 어딘가에 있을 아들 회사를 자꾸 돈을 뽑아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불법이지만 네.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2세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높으면 이제 그러니까 2세가 주식을 사서 지분을 높여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져요. 근데 회사가 돈을 버는 추이나 이익률을 보면 크게 안 네. 바뀌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익률이 뚝 떨어지면 주가도 맞춰서 떨어질 수 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음 해나 이럴 때 보면 다시 실적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시 내용을 찾아보면 그 사이에 2세 지분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네. 경우는 그런 일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고 네. 뒤집어 생각하면 그때 떨어졌을 때가 투자의 적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 찾아 들어가다간 위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배당주와 관련한 이야기 쭉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까부터 하고 싶은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뒤로 미뤄뒀던 그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러니 요즘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까? 연구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치과 의사들 친구들 많을 테니까 네네. 그분들도 저 환자 보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 없으시니까 네. 친구야 그러니까 무슨 주식 살까? 알겠으니까 좋은 배당 주식 골랐을 테니 종목을 알려다오 이런 질문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세요? 저는 그냥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하겠는데요? 네, 많이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어딘가에 좀 올려놓으시든가 하는 그런 활동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상황인 거를 블로그에 관심 있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네,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혹시 이제 그래서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럼 이걸 사란 말이냐 팔란 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분석들의 내용들은 계속 블로그에 올리면서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살지 말지는 알아서 판단한 거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잘 찾았지만 그거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는 저도 뭐 비슷한 질문 왜 안 받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알려줬었거든요. 저도. 네. 그랬더니 뭐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예, 많이 손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농담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전략을 바꿨어요. 저한테 질문하면 한 10개씩 찍어줍니다. 제가. 아무 종목이나. 네. 그럼 한 2번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3번째부터 안 물어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필명을 따로 써서 책을 쓰시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연관했습니다. 실명으로 책을 썼다간 책이 유명해지면, 네. 이 친구들 동창인데 전화해봐야지. 네.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원래 이제 제가 외국인 친구 만날 때 이제 영어명이 피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책을 쓰고 투자 블로그로 활동할 때는 피트왕이라는 이제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저도 꽤 오래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주식 고르는 왕도가 없죠. 없긴 없으나 이 말씀하신 이 배당 주식이라고 하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참 접근하기 쉬운 그나마.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가 등락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되게 이 배당주 투자로 접근하면 그 기업의 내면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과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는데 배당주가 아닌 주식에 투자하면 매일매일 주가 움직임만 보고 네. 이 회사가 뭔지 공부를 안 한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공부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네. 이 회사는 뭘 파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 네. 전형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길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권해볼 만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피트 황 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많은 말씀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중간